안녕하십니까. 다음교육에서 아이들과 생물 공부하고 있는 김효섭 선생입니다. 네, 21학년도 과학부 내신 대비 종합반의 생물 과목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아이들 빨리 다시 만나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김효섭 쌤은 사실 영재나 과고 대비, 과고 입시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올해로 마감인데 20대 30이 채 안 됐을 때 이제 영재 학교 합격한 친구들 합격자반에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지도를 했었고 뭐 최근까지도 경기과고 1학년 아이들이랑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세종과고 그리고 경기북과고 이쪽 친구들 내신 반 지도를 해왔던 이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지도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좀 넓은 강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이제 장점이 됐고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자신의 이제 길을 걸어가는 그 와중에 대학생이 되고 그런 와중에 생물학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은 여전히 이제 저를 많이 찾아줘요. 아이들이 뭐 실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연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선생님 논문이 잘 안 읽히는데 논문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네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그러니까 헛되게 가르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용 가치가 있는 그리고 좀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강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요. 저도 스스럼 없이 아이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분명히 이번에도 좋은 케미로 아이들과 즐겁게 공부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학교별로 커리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종과고, 한성과고, 경기북과고 각각 이제 통합과학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수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생명과학 2, 1 또는 뭐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1년 동안 애들이 생물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영재 과고 공부에서 이제 내신에서 생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고등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등, 생, 원, 투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일반 생물학이 가미가 되고 물론 이제 학교별로 그 일반 생물학을 얼마나 가미하게 되는지는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필평가는 어떤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느냐 이제 수능 테마들이나 완전한 뭐 수능이랑 똑같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수능에 있는 뭐 그림이나 아니면 뭐 실험이나 테마들 주제들을 따와가지고서는 선생님들이 변형을 가하시거나 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이제 평가 문항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MDP형이라고 해서 미트 비트 피트형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아이들의 변별력을 위한 그런 문항들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거의 뭐 그냥 뭐 대놓고 그냥 똑같은 문제를 그냥 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이러한 문항까지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제 상위권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조건 뭐 MTP형 푼다고 해서 뭐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소양은 이제 고등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테마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지요. 20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커리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뭐 원도 있고 투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등 과정에 있어서 생원투가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세종과고부터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세종과고는 1학년 1학기 때 이제 통합과학으로 물화생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6단이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물리 2개, 화학 2개, 생물지학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공부하게 되는 것이 생물에서는 이제 생명체 구성물질과 그 다음에 구성물질 간의
이루고 있는 결합, 그리고 생명체라는 것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생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생물체들이랑 같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통합과이라는 그 이수 과목 내에서 생물학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세종과고는 좀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좀 고등 과정에 좀 많이 오리엔트 되어 있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 테마가 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아이들은 생명과학 1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생명과학 1이 실제 고등교과의 생명과학 1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학 1을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전부 다 끝내게 되는 거죠. 보통의 과학고시 인문계 친구들은 한 1년 정도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데 과학고 학생들은 좀 빠르게 생명과학 1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요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뭐 신경계, 호르몬, 그리고 뭐 당연히 세포 분열, 그 다음에 세포 주기, 유전. 네,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한테는 좀 굉장히 어렵죠. 네, 항상성과 몸의 조절, 뭐 이 파트는 암기할 것들이 많아서 어렵고요. 네,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어려워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자꾸 이제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생소하지만 이제 또 생태계와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이 좀 암기가 많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고급 생명과학인데요. 고급 생명과학 때는 생투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주요 단원으로서는 이제 생물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화학적 현상들,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요. 그 물질 대사의 중심이 되는 이제 효소, 광합성과 세포호, 그리고 이제 유전 물질을 조금 더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이제 유전자의 발현 및 조절. 이 부분은 또 통합과학 때 공부를 했던 유전 정보의 흐름과 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학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과학고 학생으로서 지금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등 과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왜? 앞으로 이제 2학년이 되고 뭐 조기 졸업을 하든 뭐 조기 진학을 하든 대학생이 되든 그리고 3학년에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의 생물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모르면 안 돼 라는 그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철저히 교과 중심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TMI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일반 생물학 내용이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일반 생물학 내용은 이제 학년이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제대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어려움은 없이 웬만한 친구들은 다 정도수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었어요. 또 왜냐하면 아무래도 생물 좀 등한시하잖아요. 네, 단위수도 사실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술형에서 많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똘똘한 아이들이 이제 단답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뭘 좀 싫어하냐면 긴 글 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계산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딱딱 떨어지게 되고 막 그러니까 뭐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몰수구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뭔가 답이 신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생물학 같은 경우는 뭐 설명하시오, 원리를 서술하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뭐 추론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이들이 외워야 될 지식들 그리고 외워야 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글로 표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아이들에게서는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연습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진단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한성과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인데 기본적으로는 맥락은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그런 생물학 범위를 다루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한성하고 선생님들이 열정이 넘치셔서 야 통합과학만 하면은 재미없잖아. 그래서 통합과학의 스토리라인을 따르지만 거기에서 이제 일반 고등 생투 내용과 그다음에 일반 생물학까지 연결되는 스토리라인을 가진 이제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드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체 구성 물질과 결합 그리고 유전 정보의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과학과는 좀 다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일반 생물학 수준까지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죠. 예, 2학기 때는 이제 단일 과목으로 생명과학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예, 혹시 물질 대사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뭐 효소, 세포호, 광합성, 그다음에 세포 분열 유전, 그다음에 항상성 유지, 그다음에 생태계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은 그 뭐랄까 좀 맥락이 없어 보이는데 선생님들의 한성호 선생님들의 최적화된 뭐 커리큘럼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고등생 1, 2와 그다음에 일반 생물학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커리큘럼을 제시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한성과고는 일반 생물학의 그 비중 자체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교과 교과형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MDP형 그 서술형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일반 생물학 쪽에서 그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북과고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과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예전에 이제 공부를 경기북과고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제 허수연 쌤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전국 가신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셨던 분인데 경기북과고 선생님들이 뭐랄까 이제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세요. 교수님처럼. 그래서 사실 그때 데뷔할 때도 매주 그 아이들의 자료 받고 선생님이 뭔 얘기했니 막 계속 체크하고 주중에도 괴롭히고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뭐 배웠니 계속 막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생물학을 기반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정형화된 그런 테마들이나 아니면 유형들을 모티브로 해서 문제를 내시는데 경기북과가 좀 특이한 게 100%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물학이 들어가겠다 보니까 각각의 테마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다 보니 이제 주요 단원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네, 뭐 통합과학에서는 유전물질 특성.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일반 생물학에 이제 분자 생물학 파트가 들어가고 생명과학 2 1학년 1학기 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물질 대사에 관련된 뭐 효소에 관련된 이야기 역시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고급 생명과학이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좀 맥락이 좀 없어요. 예, 유전학이 이제 분자 생물학 그다음에 세포 분열 유전학 예, 생명공학 기술 이게 하나의 테마예요. 사실은 유전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DNA와 유전 물질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그 테마들인데 이걸 이제 주로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생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물질 대사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 있는 좀 독특한 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0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1학년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김수현 선생님하고 김보선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아이들을 1학년 친구들을 케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로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나 레퍼런스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라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시험 대비를 조금 난감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학교들이 이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그 단원들을 이제 주요 단원들은 저는 아이들과 겨울 방학 동안 11주에서 한 10주, 짧으면 10주, 이제 길면 11주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종가구, 한성가구는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냐, 1학년 2학기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1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2월 2주차부터 아이들이 좀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중학교 때는 이게 뭔지는 대략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완벽하게 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그 영역들, 물질대사 파트 이 부분을 이제 12월 4주까지 이제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1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은 분자생물학 파트, 유전물질 파트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부분은 정말 아이들한테는 많이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DNA 중심이랄지 DNA 복제랄지 그리고 유전물질의 흐름, 발현과 조절 이 부분은 이제 통합과학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생투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물학 내용도 이제 적절히 가미를 해서 아이들과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1월 3주로부터 2월 4주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은 당연히 필수 단원이죠. 네, 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지만은 실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그러한 문항들이 질비하지요. 그리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염색체와 세포 분열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이제 유전학 이 부분을 2월 2주까지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암기죠. 이제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많이 까먹었던 익숙하지만 많이 까먹을 수밖에 없는 호르몬 그리고 신경계 이 암기가 위주가 되는 파트들을 이제 정리를 해줄 예정이에요. 경기북가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이제 유전물질에 대한 언급을 하기 때문에 경기북가고는 처음 만나서 공부를 할 때부터 유전물질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내용들을 일반 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유전물질을 먼저 공부를 하고요. 사실 아이들 중학교 때 뭐 영재나 뭐 이런 거 과거 입시 해본 친구들은 이제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물질대사, 효소, 그 다음에 세포부. 좀 경기북가고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질대사 파트가 암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여기에서도 그 변별력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챕터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부과 이제 광합성을 이제 2시간, 2주에 각각 2주에 걸쳐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이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을 좀 뒤쪽으로 뺐습니다. 예, 세포주기와 체세포분열,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작되는 유전학 정리, 플러스 다른 학교에서는 좀 보여지지 않는 일반 생물학에 나오게 되는 생명공학 기법 여기까지 이제 11주 커리를 가지고 아이들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합격자반을 운영을 하면서 김효 선생님 너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 줄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보고 이제 주차별로 테스트를 계속 볼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가 그냥 단순한 문항이 아니고 서술형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서술형 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내신 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줬던 피드백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경기북가고도 그리고 한성도 그다음에 세종도 서술형에서 많이 날아가는 거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분석을 하고 표현을 수정을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말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시켜주면서 이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표현이 연습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과학적 표현 그리고 생물학적 표현이라는 것이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해한 대로 쓰거든요. 자기 감성대로 쓰거나 이해한 대로 쓰거나 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틀을 잡아주는
향후 아이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수행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 표현을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각종 메신저를 통해서 신속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저 올빼미라서 잠 안 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북가고 친구들이나 세종가고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님, 기말고사님, 그때 저도 같이 잠을 못 자요. 아이들이 이제 막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전날 시험이다, 전전날 시험이다, 다음날 시험이다, 아니면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새벽까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혹시라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자료를 전송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찾아봐야 되는 또는 질문이 있었을 때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전송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급하기 마련이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아침이 됐든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밥을 먹는 순간이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좀 시원하게 아이들을 아이들이 속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테스트를 보다 보면 그리고 서술형 대비 첨삭 지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건 일단 저니까 부족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 자료를 먼저 배포를 하고 글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소기에 달성하고 싶어 했던 그런 내신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 관리, 내신 시험에 있어서의 시간 관리나 아니면 서술형에 대한 대응이나 또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되는 그 과정,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연습을 많이 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었을 때, 새로운 이제 3월달에 재개강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좀 생물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디 아이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생물학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즐겁게 공부를 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